파트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한의사 선생님 아니면 각 그 치료사 분들 또 전문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할 것이냐 했을 때 facilitating the compensation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by exercise. 그래서 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매개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의 보상 작용을 촉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보시면 이게 귀고요. 귀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팽이관인데요. 이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베스티불러 뉴클리어스입니다. 그럼 이 베스티불러 뉴클리어스는 어디로 신경이 연결되느냐 하면 이렇게 눈과 목과 척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스티불라 오큘라 리플렉스, 베스티불라 폴릭 리플렉스, 베스티불라 스파이널 리플렉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전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치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검사해 보시면 눈이 양안시로 해서 중심시야라고 하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눈이 가운데에서 초점이 맞아서 어디를 바라보거나 눈의 움직임을 좌우로 위아래로 회전을 만들었을 때 눈의 각도가 좌우가 일정하게 양안시로 같은 각도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잘 못 따라온다거나 아니면 회전했을 때 속도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양쪽의 눈에 차이가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베스티불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스티불라 폴릭 리플렉스라고 해서 목에 대해서도 이 안뜰 신경, 그러니까 안뜰은 한국말이고요. 전정은 그 전에 쓰던 용어인데요. 이 안뜰 목 반사가 베스티불라가 폴릭, 그러니까 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목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베스티불라에 관련한 병변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을 치료를 해서 베스티불라 치료를 간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티불라 뉴클리어스 자체는 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뜰 척수 반사라고 해서 스파이널 코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 중추신경, 척수 그것 또한 안뜰과 연결이 돼 있어서 상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뜰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서 포스처럴 리플렉스, 움직임에 대한 반사 내지는 이퀄리브리엄 리액션, 그러니까 평형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는 문제가 동반된다면 이 안뜰 척수 반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몸의 움직임들을 변환을 주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베스티불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리플렉스 3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스티불라 시스템 펑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모터 커맨드, 운동 실행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 운동 실행 명령과 동시에 어떤 감각기관, 베스티불라 프로프리오셉티브 비주얼, 그러니까 베스티불라와 프로프리오셉티브하고 비주얼 3가지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티불라는 귀 안으로 들어가는 뇌 쪽에 있는 뇌로 들어가는 신경핵이고요. 프로프리오셉티브 같은 경우에는 관절마다 들어있는 관절 수용기라고 해서 내가 팔꿈치를 구부렸다 하면 팔꿈치 안에 들어있는 리셉터, 신경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절의 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용기고요. 비주얼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3개의 경로를 통해서 그 감각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했을 때 이 베스티불라 뉴클리어스 컴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베스티불라 오큘러, 그다음 베스티불라 콜릭, 베스티불라 스파이널, 그러니까 시각과 목과 척수의 그 3군데에 해당하는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댑티브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수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몸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동작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퀀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손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움직임들은 손해에 저장된 것들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방출을 시키면서 운동신경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그거에 대한 눈의 움직임이라든가 몸에 대한 움직임들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지적인 걸까요? 의지적이지 않은 걸까요? 자, 남원장님 의지적인 걸까요? 의지적이지 않은 걸까요? 저랑 가장 많이 스터디를 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인 거라면. 가장 많은 스터디를 하신 분이 의지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뛰다가 갑자기 여름에 선풍기줄에 딱 걸렸어요. 선풍기줄에 딱 걸렸는데 내가 이제 선풍기줄에 걸렸으니까 의지적으로 딱 멈춰야지 해서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몸에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평소 습관대로 나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해의 아다티브 프로세서, 수능에 대해서 적응에 대해서 이미 몸에 대한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죽어나는 건 뭐다? 결국에는 베스티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베스티블라가 아까 말씀드린 관절 어떤 위치 감각이라던가 시각에 순간적으로 그 감각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를 조율하는 건 베스티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스티블라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이명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석증이 있거나 했을 때 내가 목을 막 풀고 내가 막 머리를 이렇게 풀어주고 하지만 이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치에 속하는 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난청이나 이명이나 이석증을 공부하려고 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는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이 돼서 이미 태어나 버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보행 단계로 넘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보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하다가 이것의 원인은 베스티블라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티블라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발달할 때 우리 몸은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에 맞게 발달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면 이 베스티블라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리플렉스들, 그 오큘라, 그러니까 눈과 목과 이 척수에 반응하는 그런 리플렉스들이 결국에는 그 리액션 단계로 해서 손에 제대로 저장이 되면 이런 것들이 운동 발달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뇌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관장하는 중추가 베스티블라였습니다. 그래서 베스티블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눈의 움직임이나 뭐 우리들이 뭐 흔히 말 안구진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세에 대한 특히나 손에 문제가 생기는 아타치아라는 손에 문제가 됐을 때 자세나 보행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베스티블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못 걷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베스티블라에 갔던 거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접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베스티블라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고요. 그러면 재미있으십니까? 네. 제가 동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아동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30분씩 3번으로 끊어서 하려고 그런 건데 잠깐 쉴까요? 벌써요?
제가 이 연구를 좀 더 심화하게 된 계기가 김지환이라는 아동을 치료하면서 이 전정계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아동은 2016년 11월 19일에 찍은 동영상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동이 몇 개월로 보이십니까? 생후 100일 정도로 보이십니까? 네. 자, 우리 그 기독 한의사회 그 서기님 몇 개월로 보이십니까? 4개월이요? 네, 많이 쓰셨네요. 자, 이 아이가 이 자세로 24시간을 이러고 계속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정상 발달을 한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생후 11개월이면 어느 정도 운동 발달을 하고 있을까요? 앉고 서고 앉고 서고 발을 뗄수 있어. 손 잡고 이렇게. 네, 손 잡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약간은 자꾸 일어서서 서기 정도까지 최대로 약간 딜레이 된 개념으로 봐도 그 정도는 발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생후 11개월인데 근데 여러분 대강 짐작은 하셨지만 이 아이가 지금 콧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말씀드리면 뇌출혈 3기에 인큐베이터에 9개월을 있었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상적인 게 이 아이한테 딸랑이를 한번 줘보라고 손에다가 어머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아이가 딸랑이를 안 쥐는 거예요. 어머니 뭐라 그러셨게요? 부장님? 윤하석 부장님. 예. 어머니 뭐라 그러셨을까요? 얘가 딸랑이를 뭘 했네. 뭐라 그러냐면 얘는 딸랑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얘가 딸랑이를 싫어해서 안 잡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냐면 이 아이는 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상태예요. 잡을 수가 없어. 네,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저요, 코디요. 명석하십니다. 확실히 우리 ERT 멤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고개 드는 것도 어렵고 몸이 이렇게 뒤로 약간 제껴져서 제비처럼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애기가 몇 개월 만에 태어난 거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단서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보이십니까? 네. 보시면 어머님이 이제 자료를 학습용으로 이제 의학의 발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공유를 이제 허용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십니까? 네. 네, 극소 저체중 출생해서 27주 1일 만에 태어났고요. 1130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뭐 RDS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뇌실내 출혈에서 뇌출혈 3기입니다. 그리고 동맥관계존이 있었고요. 폐기관 이형성증에서 폐가 아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타구니 탈장이 있었는데 탈장 수술만 3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산 그리고 이제 뇌손상 그다음에 폐기관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아동에 대한 예후를 재활치료 전문가
이제 과장급 이상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얼마나 운동 발달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내발기기도 어렵다. 배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는 폐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성장한다 하더라도 중력에 대항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뇌손상이 3기잖아요. 뇌손상 4기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VH 그레이드 3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뇌 출혈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레이드 3 해서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정도로 발달할 거라는 그런 예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는 뇌성마비, 뇌손상이 선천적으로 된 아이들 중에 30% 정도가 걷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아동이었고 그러면 이 아이는 바닥에서 재활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게 이 아이의 최선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걷게 됐을까요? 자, 남 원장님 다시 한번 모범 답안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를 해서 걷게 된 걸까요? 네, 전정재활치료. 전정계를 건드렸을 때, 예, 이 아이가 걷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정계를 공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리자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수제자는 과장님만 받겠습니다. 진짜 놀랐네요. 그래서 이 아동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8살이고요. 일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 놀래요. 자, 그러면 좀 쉴까요? 네, 좀 쉬시죠. 네. 네. 저희는 5분만 쉬겠습니다. 다음 강의 준비를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불을 좀 올려주시고. 와. 너무 더운가요? 과장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모 알고 계시면서. 네. 여기 과장님 여기 에어컨 좀 에어컨 지금 너무 더워요. 이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냐고. 한 시간만 하고. 이대로 진행하시면 8시 반인데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인가? 그러니까 30분씩 끊어서 3번 나누면 딱 되니까. 너무 재밌죠, 과장님. 재밌는 게 아니라 네. 세계가 안 되네요. 왜요? 무슨 아니 회계까지. 우리는 참 한자를 딱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부터 나오고 막 짜증나 그러잖아. 애가 갑자기 50분 들어갔고 밥 먹다가 못 먹고 그냥 내가 얼른 재우고 왔어 그냥.
내가 아. 50분 남았어요. 아. 제가 참 여기에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50분인데 어떻게 재웠어? 나는 계속 올 거야. 계속 올 거야. 이러다가 계속 시키고 오는데 그냥 다 재우고 했더니 피곤하니까 잤어요. 아, 엄마 나간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해서 우리 여기 뭐가 좀 오늘 있는 걸 알아서 오는 건데 50분 왔어요. 50분. 저 밥도 먹다가 식사 못 아, 하셔서 진짜 그럼 드실래요? 식사 밥값 밥을 좀 먹을까요? 밥 어, 먹으면 근데 그래요.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 아니요. 어느 차라도 안 돌아가는데. 아, 그래야 우리가 명강잎을 더 들어야지. 영광이가 머리가 목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덮치 갖다 줄까? 아닙니다. 물이나 갖다 드리는 게 좋을까? 주스 좀. 네. 수수기요? 밥이 그러면 지금 손이 나가서 같이 얼른 있어요. 밥 먹었는데 아이고 이건 또 다른 데가 재미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또 새로운 게 앞에서 못 들어서 그분한테 주방장님이 들으십시오. 찾았잖아요. 야, 대단하시다. 아 주방장님이 그걸 드려야 돼. 지금부터도 괜찮아요. 아 어떻게 연기를 할까?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계속 이것만 봐도 눈물 근데 나. 뭐 드실래요? 망고 토마토 제가 그거 주세요. 너무 많은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주세요. 잠깐만 맛있는 이거 다 담배사가 침 놓고 계신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침을 왜 놔요? 시원이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아, 부원장님도 여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들 옆에서 기다리고 맞아, 있는 맞아. 제가 과정을 이걸 제가 생각해놨던 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세요. 네. 재미있으십니까? 재밌어야 됩니다. 다들 흥미진진하게 네.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열기가 흥미진진합니다. 네. 달아올라. 후끈합니다. 시작하는데요. 시작해요. 8시 한 10분. 10분에 시작. 집에 아빠랑 이게 아빠랑 그리고 올 때는 아빠랑 말도 못하게 이거 첫째랑 비슷하고 이게 저기 거야. 그냥 이거 빈 걸로 갖다 주면 여기 집에 가까워서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못 되죠 이제. 어서 드셔. 네, 아니, 저 괜찮습니다. 과장님. 또 먹으면 당이 올라가겠지. 당이 있으세요? 그런 싶은데. 유혹이 너무 드세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냥. 세상에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사실? 어릴 그래요? 때부터 팥이 너무 싫어. 어머 나는 팥이 안 맞아요. 콩은 진짜 싫은데 팥은 엄청 좋아. 콩은 좀 나은데요. 어머 그럼 만두 왜 잘 먹어. 팥이 맛있을까를 몰랐어요. 진짜? 네. 오지 팥도 넣고 막 그래서 그걸 굶었어요. 팥을. 어서 오세요. 너무 시원하다. 아니 두 분이 다 오실 수밖에 없네 옷을. 아 멋있게 보시려고. 예, 여기 따라가. 신사들은 근데 우리 행정부장님은 비밀이 있어. 저걸 벗으면 안 돼. 왜요? 나시 입으셨나요? 혹시? 아니 소매. 겨우자마자 젖든다. 아니 과장님 오늘 짓궂게 왜 네, 과장님 제가 너무 빠지셨네. 살이 쪄가지고. 아 조만간 또 출산하실까? 그래가지고 지금 뭘 맞아. 거기 또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부장님이 윤 부장님 오시고 나서 얼굴이 폈어. 아유 진짜예요. 맞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전까지 항상 막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시면서 던지다 못해 쓰러지려고 그랬죠. 쓰러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진짜 하나만 걸려라 쓰러진다. 쓰러지려고 그랬죠. 무서워서.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가져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저희 주방장님 쏘셨대요. 잘 먹겠습니다. 야근해야지. 어서 오세요. 아, 부장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다 위치는 알려주세요. 빨리 풀어. 다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거기 뭐지 차고문 앞에 두고 왔거든요. 차고는 막아놓고. 주스 이거 주스 잘 드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나무장이 처음 뵀을 때 모습처럼 선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한 6년 된 것 같아요. 6년 됐어요? 5년 6년 됐죠. 응. 왜냐면 아기 때 만났잖아. 그냥 잠깐만. 젊어지셨다고. 그 유나가 네. 내가 처음 봤을 때 1학년 들었어. 진짜요?